내가 누구? 인텔 코어 i7 13700K 프로세서 오너님이시죠? 어? 14세대? 에이, 13700K? 충분하지. 충분하지. 이번 달은 아껴 써야 해요. 그래, 나는 쓸데없는데 돈을 쓰지 않지. 내가 누구? 푸흐 인텔 코어 푸푸푸 i7 13700K 푸흐 프로세서 오너 푸흐님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14900K 뿔떡 중고 70만원? 그래서 샀습니다. 인텔 CPU 중에서 논K가 아닌 이런 K CPU를 살 때 대부분 한 번씩은 고민을 할 겁니다. 내가 뽑은 CPU가 뿔딱이 아닐까? 족뿔딱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뿔딱인 걸 사면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합리적 호구. 호구. 아무튼 합리적 소비. 그리고 박스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니까 이쪽에 SP93, P코어 100, E코어 80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판매자분이 팔기 전에 이렇게 볼펜으로 써놨나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대한민국 어디에서는 와플 가게 장인들이 도자기를 깨부수는 장인의 마음으로 14900K를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선별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인텔 제품은 희한하게 발매된 초창기에 이렇게 뿔딱 중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터 게시판에 뿔딱 중고 오픈런을 기다려가지고 이빨리고 있다가 뿔딱 중고 나오면은 딱 사는 게, 어차피 순정 상태로만 쓰는 실전 압축 순정 유저들은 뭐 수율이 낮거나 높거나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가격만 싸면은 오케이. 이제는 이렇게 은색 와플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생긴 홈 파여 있는 거, 요거를 이렇게 맞춰주면은 예. 바로 이것이 장터 게시판에서 뿔딱 중고 오픈런으로 구한 14900K입니다. 설마 뭐 안쪽에 뭐 소자 같은 게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없겠지. 이쪽에 소자 4개 잘 붙어 있는지, 그리고 이쪽에 소자 4개 잘 붙어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앞쪽은 합격. 뒤쪽도 제가 지금 손으로 만져가지고 약간 소자 떨어진 거는 보이지 않고 오케이 됐다. 요 정도만 됐으면은 일단 겉보기로는 합격. 인텔이 12, 13, 14 그 3세대를 하나의 메인보드로 지원을 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CPU 소켓 호환이 2번만 되게 해줬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3번이 된다고 그렇게 인터넷에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 그 루머를 보고 나서 인텔이 3세대씩이나 지원을 해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3세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12, 13, 14 지원하긴 했는데 아니야, 이거는 내가 원하는 3세대가 아니야. 12세대 처음에 나왔을 때 성능 보고서 와, 드디어 인텔이 정신을 차렸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옛날 속담에 집어를 못 준다는 말이 있듯이 12, 13, 14 뭔가 발전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클럭 장난 그 정도? 찔끔찔끔 바꾸는 그 인텔의 사골 러시가 또 시작이 됐다. 하긴 AMD도 일반 모델 전기 돼지로 나왔던 거 그래도 3D 모델로 훌륭하게 만회를 했는데 인텔 이 녀석들은 뚝심 있게 끝까지 전기 돼지라니. 하긴 그래도 11세대처럼 역주행 안 한 게 어디야. 이렇게 닦아서 이거 3열 순행 구매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여기에 달아놓은 거는 3R 시스템 라니 쿨러거든요. 이거 라니 3열 순행 쿨러 3R 시스템 그 리퍼몰에 가면은 8만원? 9만원? 그 정도에 팔아요. 3R 시스템 그 리퍼몰이 괜찮은 게 새거랑 동일하게 AS 기간이 구매일로부터 그렇게 계산이 돼요. 소켓 가이드 오랜만이구만. 일단 저는 소켓 가이드 있으니까 쓸 거고요. 그리고 저처럼 오랜만에 소켓 가이드 뺄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거, 그냥 이 상태에서 확 들면 안 돼요. 반드시 CPU를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이렇게 소켓 가이드를 빼야 돼요. CPU랑 써머리랑 이 가장자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CPU가 들어 올리다가 똑 떨어지면은 네, 핀이 와장창 이 안쪽으로 CPU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니까 좀 더 평평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느낌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달려있던 12700K 이거를 조심조심 싹 들어 올리면 천천히 위에 놓고 온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소켓 가이드를 천천히 이렇게 덮어서 내 모서리에 있는 나사들을
손가락 두 개로만 돌려서 안 돌아갈 때까지만 내 귀퉁이는 나사가 그냥 저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안 돌아갈 때까지만 오케이, 이 정도만 조일 거고요. 그리고 썸물은 지금 이게 MX5가 남긴 했는데 새로운 GPU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MX4 이 녀석을 하나 새로 샀어요. 벤치마크 사이트에 보면은 뭐 MX4보다 뭐 가격도 괜찮고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표가 많은데 아무래도 썸물 같은 경우는 그게 단기간에 그렇게 온도를 측정해가지고 그냥 그래프로 만들어버리는 거라 이게 오래 사용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생활을 하면서 그냥 MX4 이 녀석이 제일 오래 버텼던 걸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관상 이 녀석을 쓰기로 했어요. 물론 MX6가 나왔긴 했는데 이렇게 20g짜리 대용량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거 몇 번 쓰면 없으니까 알코올 티슈로 앞에 유분기 제거해주고 쿨러면에도 유분기 제거해주고 그리고 MX4를 X자 이 상태에서 쿨러를 최대한 수평이 되게 됐어. 한쪽을 대충 고정하고 이렇게 대각선 두 개를 먼저 한 50% 조여주고 이것도 50%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0%로 꽉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될 거고 이렇게 세웠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켜지느냐인데 아니지. 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제 손에는 언제나 성공만 존재하니까요. 이렇게 연결해서 테스트 준비 완성. 과연 파워 온. 오케이 팬은 돌아가는데 역시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 청조의 황금손. 바이오스 들어왔어. 확인해보면 14900K 인식됐고 램도 인식 잘 되고 오케이 됐다. 저는 이 녀석을 최종적으로는 작업용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심플한 설정만 건드리고 나머지는 거의 건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세팅은 일단 F7번으로 고급 모드 간 다음에 OC 모드로 가서 MSI 바이오스가 진짜 편한 게 그냥 웬만한 설정은 이 한 화면에 그냥 딱 모여 있어요. 이쪽에 CPU 쿨러 튜닝에 가면 기본적으로 전력 제한 해제가 돼 있거든요. 그거 못 버티기 때문에 253W 이걸 만들어주고 키보드에서 F5번을 누르면 램이 어떤 거 달려있는지 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달려있는 게 16기가짜리 2개 4000에 CL18짜리 XMP 램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XMP 그대로 적용을 하고 기어 1 작업용 컴퓨터는 심플한 이 세팅 이외엔 건드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F10 누르고 엔터. 오케이 부팅을 해서 작업 관리 잡아볼까? 과연? 오, 예. 이것이 바로 바둑판 32개? CPU주도 확인을 해보면 CPU주에서도 24코어 32스레드 문제없이 인식되고 바이오스 최신 버전의 4000클럭의 기어 1 문제없이 인식됐고 다 좋아. 이 상태가 지금 제가 작업에 사용할 세팅인데 그러면 일단 제가 먼저 궁금한 거부터 해볼게요. 유리 달려있고 그리고 반대쪽도 다 닫아놓고 이렇게 인케이스 상태에서 그리고 오케이 메인 컴퓨터는 13700K에 LS720 달려있고 Z690 엣지 DDR4 메인보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13700K도 아까 전에 바이오스 세팅한 거랑 동일하게 PL2 전력 인텔 공식 253W 그리고 인텔 공식 253W 과연 둘이 동일한 전압을 먹으면은 과연 어떻게 될지 시네벤치 13700K 런 시키고 그리고 오케이 14900K도 시네벤치 런 오케이 끝났다. 확인을 그대로 해보면 253W로 걸어놨는데 225W 밖에 안 먹고 최대 온도 86도 시네벤치 37,000점? 왜 좋지? 이상한데 이거? 그리고 같이 돌려놨던 13700K 보자 CPU 최대 온도 93도에 여기는 253W 다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냥 뭐 거의 30,000점? 이 정도인데 그러면 14900K가 CPU 전력 소비도 덜 먹고 점수도 대략 7000점 정도 더 나왔고 좋은데? 뭐지? 이상한데? 일단
바이오스 초기화하고 일단 F10 눌러서 저장하고 나간 다음에 리셋된 바이오스에 다시 들어와서 여기 들어가서 이건 뭐 아까 세팅한 것도 별로 없는데 이쪽에 CPU 쿨러 튜닝 엔터 눌러서 위에 253W 이게 제 작업용 세팅이고 그리고 XMP 넣어주고 그리고 기어 1 이게 끝이에요. F10 누르고 엔터 시네벤치 런 오 끝났구나. 확인을 다시 해보면 그냥 223W, 225W 이렇게 최대로 먹고 있고 점수도 37,000점. 13700K를 작업용으로 쓰고 있던 저로서는 일단은 전력 소비가 내려갔고 그리고 점수도 20% 이상 올라갔고 완벽한 업그레이드인데? 일단은 제 작업 세팅에서는 이건 너무 훌륭해요. 70만원 괜찮은데? 그러면은 이거 전력 제한 해제해버리면은 이거 온도 어디까지 올라가나? 우주 뚫으려나? 이거 작업용 세팅으로는 완벽하게 좋고 이제는 이제 가져 놀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력 제한 해제를 하고 윈도우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전력 제한 해제하고 멀티코어 런. 오 끝났다. 오케이 보자. 이야 100도 이거지. 이래야 인텔이지. 전력 소비가 최대 360W까지 먹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220W대에서 350W면은 대략 130W를 더 먹은 건데 37,000점에서 40,000점으로 10%도 안 올라갔어요. 이거를 뭐 굳이 예능이 아닌 이상 전력 제한 해제를 이렇게까지 하고 쓸 필요가 있나? 저 같으면 그냥 아까 전에 초간단 작업용 세팅으로 그냥 사용을 할 겁니다. 220W에 37,000점이면 훌륭하지. 좋았어. 어제 14,900K 225W의 시네벤치 37,000점의 결과를 보고 나서 저는 생각이 든 게 이거 어떻게 공냉으로 비비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전에 3R 리퍼몰에서 이거 세일하길래 3만원? 네, 그 정도에 구매를 해놨어요. 언젠간 쓰겠다 싶어가지고 샀는데 드디어 쓸 때가 왔구나. 저 같은 경우는 뭐 스크래치나 지문 그런 거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냥 기능만 정상이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3R 리퍼몰은 진짜 축복입니다. 문제는 진짜 기능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일단은 쿨러가 별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아랫부분 이게 왜 C등급 3만원이지? 아무튼 가격은 저렴해서 좋고 언제부턴가 CPU들이 전력 돼지 싸움으로 가면서 공랭 쿨러가 제 머릿속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라면 상급 CPU는 언더볼팅이나 전압 조절을 해가지고 몸 비틀어가지고 어떻게 돌리는 거 그게 한계일 건데 잘하면은 이거 몸 비틀기 없이 공랭으로 가능할지도? 공랭 쿨러의 낭만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요즘 나오는 수냉 쿨러들 뭐 펌프 소음이 아무리 조용하다고 해도 펌프 소음이 아예 존재하지가 않는 공냉 쿨러만큼은 당해낼 수가 없겠죠. 오케이. 천천히. 굿. 아하, 상단에 펜 달아야 되는구나. 142개 이렇게 달면 되겠지. 됐다. 오랜만에 공랭 쿨러라? 아하, LG의 21700은 바깥쪽으로 이동을 해라. 이렇게 생긴 부품이 이거 꺼내서 방향을 조심해야 되는 게 한쪽은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돼 있고 반대쪽은 이렇게 턱이 있어요. 그래서 메인보드 뒷면이 있으면 이렇게 붙여야 정상이고요. 이 부품 요거 꺼내서 쓰는 건가? 설명대로 하면 이렇게 구멍이 2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라. 그리고 이걸로 위쪽에 안 빠지게 이렇게 고정. 브라켓을 결합하고 나면 이렇게 모양이 되고 메인보드 뒷면에 여기 내 귀퉁이 구멍에 잘 맞춰서 이렇게 절연 부분이 있는 곳을 메인보드 쪽에 요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같이 들어있는 요거 나사. 오케이. 모든 CPU 쿨러를 교체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이 스티커.
반드시 제거를 해야 돼요. CPU 스티커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연인. 이 두 개 부분을 이쪽에 잘 맞춰서 천천히, 그리고 안쪽에도 별 이상 없이 장착이 됐고, 설명서에 보면 중간에 큰 펜, 오른쪽에 작은 펜, 이 큰 펜이 중간에 들어갈 거예요. 둘 다 RGB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RGB를 싫어하기 때문에 끄고 사용할 거고요. 같이 들어있는 펜 클립이 자세히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펜 클립이 더 넓고 왼쪽이 좁잖아요. 넓은 게 130mm 펜,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위쪽에 끼우고 아래쪽도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 중간 부분에 높이를 이렇게 수평이 되게 맞춘 다음에 오른쪽에 핀 걸어주고, 걸고 난 펜의 모양은 이쪽에 이렇게 걸렸고,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걸렸고, 이쪽엔 작은 펜을 이렇게 붙일 건데 혹시나 이 램 높이가 중요하니까 사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낮은 램을 일단 테스트용으로 끼워서 사용할 거고요. 펜이랑 램 높이 닿는지 잘 본 다음에 조금 닿는 것보다 조금 높이 펜을 올려서, 조립이 끝난 모양은 이렇게 됐고요. 상단에 140mm 펜 2개, 전면에 140mm 펜 2개, 후면에는 120mm 펜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양. 근데 맨날 상단에 3열 스낵만 달다가 펜만 달아놓으니까 여기가 왜 이렇게 허전해 보이지? 공랭 쿨러 조립은 오랜만이었는데 과연 켜질지. 파워 온. 오케이, 펜은 잘 돌아가는데 화면이 그치, 좋아. 바이오스 F6 엔터 눌러서 초기화 시켜준 다음에 어제와 동일하게 초간단 작업 세팅으로 맞춰줍시다. 전력 인텔 공식 253W 맞춰주고, 조금 내렸어. XMP 적용, 기어1 적용, F10 누르고 엔터. 윈도우 들어와서 하드웨어 인포 실행, 시데벤치 실행. 실내 온도는 어제랑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도 24도, 오늘도 24도.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시네벤치 멀티코어 런. 과연 14900K가 공랭에서 잡힐지. 오, 끝났다. 확인을 해보면 이게 뭐지? 이상한데? 일단은 전력 인텔 공식 253W 된 거 맞고, 사용한 거는 229W까지 사용을 했고, 점수도 37,000점 제대로 나왔고, 대박인데? 좋긴 한데 이게 뭐 제가 인터넷에서 본 다른 결과들과 너무 다르게 나오니까 이게 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공랭이 된다? 이야, 대박인데? 일단 공랭 달아놓으니까 웅 하는 그 펌프 소리, 그 중저음이 안 나서 좋다. 이거 그냥 메인 컴퓨터로 바로 두고 싶은데? 아, 맞다. 그런데 이걸 메인 컴퓨터로 쓰려면 그래픽 카드랑 SSD는 옮기면 되는데 이거 램 방열판이 높아가지고 공랭에 걸리겠구나. 잠깐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듀얼 펜이니까 중간에 펜 냅두고 요거 하나만 딱 떼어내면은 램 슬롯이랑 간섭 없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떼어내고 여기에다가 다시 장착을 하고 나니까 옆에 이렇게 램 방열판이 있고 괜찮은데? 디자인도? 타워 깔맞춤? 싱글펜? 이게 될까? 멀티코어 런. 오케이, 끝났다. 확인을 해보면 90도 싱글펜이 되는데? 시네벤치 점수 뭐 37,000점, 점수도 문제없이 잘 나왔고 공랭 싱글펜이 되는구나. 이야. 이제까지 중고장터에서 70만원 주고 사는 뿔딱 중고 14900K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원래 사용하던 13700K가 지금 중고장터에 보니까 대략 한 42만원? 그 정도에 잘 거래가 돼 있는 걸로 보이고, 70만원 마이너스 42만원. 그러면 28만원에 이 녀석을 업그레이드한 셈이 되는 건데, 메인 컴퓨터에 원래 달려있던 수냉 쿨러 빼고서 공냉 쿨러로 바뀔 거니까 지긋지긋한 펌프 소음 이제는 안녕이고, 전력 소비 10% 다운, 멀티코어 20% 이상 업. 저는 쓸만한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